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에서 역사상 5번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004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로 이번 선거에는 약 2억 500만의 유권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일 직접 선거를 치르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는 방대한 인구와 절차적 문제로 인해 선거 기간이 한 달에 걸쳐 진행되며 미국은 각주 선거인단의 간접 투표로 선출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간자르 프라노오 전 중부자바 주지사의 삼각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는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으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스 후보는 현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받고 있고, 간자르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강조하며 실용적인 지도자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로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집권당인 투쟁민주당 소속 간자르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야당인 그린드라당의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습 정치 논란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비판받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대선은 결선 투표제로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위 후보를 놓고 다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17세에서 40세 사이이며 3분의 1이 30세 미만으로 청년 유권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들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청년 고용, 복지, 대외 관계 강화 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였으며 향후 5년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인도네시아 표심이 과연 누구에게로 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에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그의 당선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문가를 인용해 프라보워가 당선되면 중국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라보워가 조코위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유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조코위 재임 10년 동안 중국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8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중국 기업들이 이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개통한 고속열차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자카르타와 반둥까지 연결됐고 향후 반둥에서 제2의 도시 수라바야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에도 중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인도네시아 원자재의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면 인도네시아 역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문사인 글로벌 카운슬의 데디 디나르토 인도네시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는 프라보워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유치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미국의 2배가 넘는 7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만 미중 사이 중립 노선을 취한다는 외교정책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에반 낙스마나 연구원은 프라보워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아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할 정부 아래에서도 양국 협력이 계속 강화되길 바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추진하는 공동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양국 간의 심화된 협력을 계속 추구하자는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작년에 발효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적극 이행하여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길 희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언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작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주도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니켈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니켈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업체들은 올해 니켈 생산량을 적어도 10만 톤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과잉 공급된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니켈 가격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산 공급 감소 우려로 인해 급등했었으나 이후 인도네시아의 공급량 증가로 인해 현재 니켈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니켈 가격 급락 및 과잉 재고의 원인으로 니켈 선철 NPI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NPI는 고급 니켈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현재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대부분은 NPI입니다. 맥쿼리의 애널리스트 짐 레노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NPI 생산 비용이 각각 톤당 10,000에서 11,000달러, 12,000달러로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라며 NPI 가격이 톤당 11,000달러 정도가 되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공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시장 균형을 맞추려면 약 10만 톤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대형 테크 기업인 그랩이 인도네시아 고토 그룹의 차량 공유 서비스 고잭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즈니스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은 그랩이 고토에게 현금과 주식 등을 지불하여 고잭을 인수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랩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잭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입니다. 참고로 고토 그룹은 차량 공유 업체 고잭과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토코피디아가 합쳐진 회사로 차량 공유, 배송,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 기업이며 그랩은 싱가포르에 기반한 회사로 고토와 거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랩이 고토의 2배 수준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치열한 경쟁을 종식시키고 실적 악화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토그룹은 주력 자회사인 고잭과 토코피디아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실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으며 주가는 상장 당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토그룹은 지난해 토코피디아를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매각하였으며 이번에는 고잭을 그랩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경쟁감독위원회가 합병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두 회사는 자신들이 대중교통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합병 후에도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차량이 90%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의 저널리스트 타케야는 중국 EV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맹렬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중국의 충전 콘센트 규격이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몰도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신들의 충전 콘센트 규격을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요청에 대해 비서실장은 인도네시아 내 우링 전기차 사용자는 약 2만 명으로 충분히 많은 사용자가 있어 중국의 콘센트 규격 채택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중국 충전 콘센트 규격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EV 포함 저탄소 차량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2035년 사륜차 생산 목표 400만 대 중 30%를 저탄소 차량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EV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중국 EV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현재 인도네시아 차량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차 업체들입니다. 지난해 현지에서 판매된 저탄소 차량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약 80%를 차지하고 그나마도 대부분이 토요타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과 규제 당국의 지원으로 전기차의 점유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비해 전기차가 취약한 일본차 입장에서는 텃밭 시장을 그대로 내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서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코리아 360에서 2024년 설날 주간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카르타, 땅그랑, 보고르 등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주재 국민들이 참석하여 한국 설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체험 등을 통해 설날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땅그랑에 위치한 푸장가 실업학교 학생 40명이 명절 동요 설날을 합창하였고 부채춤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한글 캘리그래피 새해 덕담과 소망쓰기 시연, 복조리 만들기,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한복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코리아 360의 이팅존에서는 설날 음식문화 체험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떡국 떡썰기부터 육수에 떡을 넣고 직접 떡국을 조리해보는 체험, 그리고 떡국 나눔 행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의 설날 전통문화와 중국 새해와의 차이점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한 해의 시작을 즐겁게 맞이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